AI가 게임 세계를 실시간으로 만든다고요. 게다가 국회에 불려가고 젠슨 황은 또 미래를 여행 중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진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AI가 현실을 어디까지 넘보고 있는지 가볍게 하지만 깊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미국 상원의 AI 업계 최정예들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알트만, AMD의 리사 수, 코어비브의 마이클 인테레이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이 정도 라인업이면 무슨 개발자 컨퍼런스가 아니라 거의 정치판 GPT 프롬프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 주제는 심각했어요. AI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안보, 에너지, 경제, 패권이 얽힌 진짜 정치 이슈였다는 걸. 이들이 언급한 핵심 키워드만 정리해도 감이 옵니다. 전기, 칩, 중국. 샘 알트만은 회의 초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AI는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 무슨 철학자 같은 경고 같지만 이건 아주 실용적인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샘 알트만 본인은 지금 GPT-5라는 미래폭탄을 들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는 AGI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규제 시스템을 만들고 기업이 함께 책임지자라는 입장입니다. 규제를 미리 요청하면 룰도 미리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브래드 스미스 역시 입장이 바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그는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며 AI 법안에 유보적이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거의 유엔급 국제 규정을 주장했습니다. AI는 국경을 넘고 규칙도 글로벌해야 된다. 기업에서의 규제 요청, 역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룰도 만드는 플레이어입니다. 또 하나의 화두는 전력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수준의 전력을 먹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물론 AI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중 가장 많은 연산 모델을 요구하는 게 바로 대형 AI 모델 학습이라는 점은 분명하죠. 이건 단순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 경제 구조를 동시에 건드리는 이슈입니다. 이제는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AI가 전기 요금을 올리는 거다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향후 AI 세금, AI 인프라 규제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AMD의 CEO 리사 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내 칩 생산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TSMC와 협력을 강조하던 2022년, 2024년과는 달리 지금은 국내 생산 확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에 맞춰 인텔, AMD, TSMC의 엄청난 집중 투자를 집행 중이죠. 이는 중국과의 칩 패권 전쟁을 전면적으로 인식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떨까요? EU는 AI Act 를 통해 이미 상당한 강력한 규제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프레임을 짜고 기업은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방식. 미국은 반대입니다. 민간주도, 정부는 뒤늦게 조정자, 즉 규제를 늦게 만들고 대신 기업이 그걸 선도한다는 접근. 중국은 또 다르죠. 2023년부터 자국은 LLM 사정 등록, 윤리 검토, 안전성 테스트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즉 시작부터 AI는 국가 허락제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아직 이런 수준의 논의는 시작 단계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기술 투자나 창업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고 국회 차원의 심층 청문회나 규제 초안은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물론 지금 막 시작하는 중이니 단정짓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세계의 흐름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AI는 이제 기술 영역이 아니라 정책, 권력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정중앙엔 오픈AI, AMD,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룰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런 흐름 중심에서 전설이 되고 있는 사람 젠슨 황의 얘기를 해보죠. 그는 이번에도 선언했습니다.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젠슨 형, 또 혁명이라뇨. 그래도 길은 열어보자고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남자죠. 검은 자켓, 손짓 하나로 수조원이 오가는 프레젠터, 이름하여 젠슨 황. 이번 주에도 젠슨 황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심장이다. 아니 근데 이 형, 매년 산업혁명을 외치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 AI는 새로운 전기다. 2021년 AI는 현대판 전기기관이다. 2022년 AI는 현대 컴퓨터의 재탄생이다. 2023년 AI는 모든 회사의 코파일럿이다. 그리고 이번 2025년은 AI가 모든 산업을 다시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엔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젠슨 황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말 산업이 새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젠슨 황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스스로 컴퓨터를 설계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AI는 새로운 산업의 탄생이다. 모든 산업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굉장히 선언적이죠. 그런데 형, 이런 말만 던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뒷받침할 그림을 함께 가져옵니다. 이번엔 특히 컴퓨팅, 제조, 로보틱스, 그리고 교육이란 키워드를 강조했어요. 하나씩 보시죠. 제조. AI가 공장 자동화를 넘어 로봇을 설계하고 있는 공장, 즉 AI 네이티브 제조업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 건 폭스콘 플러스 엔비디아의 협업,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설계 속도를 AI가 직접 조율하는 방식이죠. 로보틱스. 엔비디아가 최근에 내놓은 프로젝트 GROOT, GPT-4처럼 학습된 멀티모바일 로봇 브레인인데 지시 없이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공장 안에 코파일럿급 로봇이 들어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교육. 젠슨 황와의
앞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램 언어를 듣는 대신 AI에게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교육 AI 플랫폼을 각국 정부, 대학과 정립 중입니다. 교과 과정을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AI가 산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재정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작년 GCT 발언과에서도 이어지죠. AI는 새로운 컴퓨터 산업을 만든다. 즉 컴퓨팅, 생산, 운영, 교육까지 모두 AI 기반으로 새로 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산업 전체의 기본 재료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산력이죠.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칩들을 감당한 데이터 센터를 위한 AI 팩토리 개념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칩만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자체를 설계 납품하는 구조. 우리가 산업의 심장이라는 말이 실체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다른 경쟁사들은 뭘 하고 있냐고요? 칩을 만든다 라는 선언을 하였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몇 년을 앞서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젠슨 황이 말한 AI 산업혁명, 그는 매년 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우리는 그 말을 복귀하게 되죠. 이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미리 말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의 키노트를 단순하게 쩔어보면 우리는 또 뒤늦게 후회할지도 모르죠. 젠슨 황이 말한 새로운 산업은 어쩌면 기술자나 기업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도구, 정보, 이대 방식 그 자체일지도 모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진짜 AI가 세계를 만든다는 이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멋져요. 멀티버스. 이건 마블 유니버스가 아니라 AI가 만든 진짜 가상 멀티플레이어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이걸 만든 팀 그냥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보부대 8200 출신 개발자들이 모인 팀이에요. 보안, 알고리즘, 칩 레벨 해킹까지 다뤘던 사람들이 갑자기 AI 가상 세계를 만들자 못 뛰어든 거죠. 약간 현실판 인셉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이 기술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요약하면 이거예요. AI가 2명 이상의 시점을 동시에 이해하고 동기화된 가상세계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이유는요. AI가 지금까지는 한 명의 시점으로만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멀티플레이어는 그게 안 됐어요. 충돌도 다르게 보이고 위치도 어긋나고. 근데 멀티버스는 이걸 동시에 예측해서 양쪽에서 일관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학습했냐? 놀랍게도 Gran Turismo 4, 네, 그 PS2 시절의 명작 레이싱 게임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 게임을 개조해서 1대1 경기 모드로 실험 환경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조작키 입력을 추적한 것도 아니고 HD에서 숫자를 읽어내서 조작키까지 추정해냈습니다. 그냥 화면만 보고 조작을 추론한 거죠. 게다가 이걸 사람이 직접 플레이한 게 아니라 게임 보스로 자유 경기를 돌리게 한 뒤 양쪽 시점을 저장해 학습 데이터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기술을 뭘 어떻게 했냐? 첫 번째, 2명의 시점을 한 장의 이미지로 합칩니다. 예전 스플릿 스크린처럼 세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채널 축으로 합쳐 AI가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했어요. 둘째, 최근 내 프레임에서 예전 프레임을 섞어서 속도, 가속, 상대 위치까지 계산을 가능하게끔 설계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긴 시간 예측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대 15초 뒤까지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게 학습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순간의 반응이 아니라 플레이어 행동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세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유는 오픈AI의 소라, 구글의 제나이, 메타의 에고월드 전부 싱글플레이어 기반 가상현실이었어요. 근데 멀티버스는 멀티플레이어를 위한 가상현실 생성 AI입니다. 즉 AI가 만든 세계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만든 팀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코드와 모델, 데이터셋까지 GitHub, 허깅페이스에 다 공개했다는 것. 누구나 PC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실행이 가능하죠. 설치 명령어도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AI가 만든 세계에 내가 들어간다는 걸 우리도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만든 가상현실에 AI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AI가 만든 가상현실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게임 기술이 아니라 AI와 인간이 같은 세계를 공유한다 라는 미래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제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의 판단, 감각, 상상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진순왕이 그랬죠. 모든 산업은 AI 산업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게 그냥 선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라며 저는 또 재밌는 AI 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